뉴스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목포항이 방치 선박들로 가득합니다. 바다에는 물론 육상 주차장까지 차지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사장이 취임 당시 제2의 창사라는 새로운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붕괴 우려가 제기됐던 목포시 상가 건물의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철거는 다음 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목포에서 근현대 한국나전치기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기간 동안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 걸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목포항이 방치 선박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물론 육상 주차장까지 방치 선박들로 가득한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북항 인근 주차장. 차량이 아닌 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항만법 위반 경고장도 붙어 있습니다. 오래 방치된 듯 선박 내부는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육상에 올라와 방치돼 있는 요트에는 잡초가 가득합니다. 인근 상인이나 주민들은 육상에 올라와 있는 선박 때문에 주차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도 전혀 못 하잖아. 정말 여기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을 못 하고 있잖아. 장기 방치 선박 문제는 육상이 아닌 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 동명동 무량장에 어선이 접안해 있습니다. 그런데 낡은 선박에는 어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어선이 접안하는 길목에 선박을 묶어둔 채 사실상 창고 용도로 쓰는 겁니다. 필요한 장비를 실 갖다가 필요 안 하면 거기다 퍼놨다가 한마디 말해서 우리 집으로 말하면 참거예요. 이들 방치된 선박들 때문에 다른 선박들은 접안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저기다 접안하다가 접에 사고가 나보면은 어떻게 하겠어? 선주가 부딪히고 물어주라고 하면 물어주지. 장기 방치 선박들이 있던 곳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육상에 올라와 방치돼 있던 요트는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목포항 바다 위에서 사실상 창고 용도로 쓰이던 선박들 역시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치는 자진해서 치울 것을 권고하는 스티커 부착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소유자가 파악이 되면 자진 제거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선박들이 다 개인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처리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장기 방치 선박들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 기관들의 적극 대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빛원전 1, 2호기가 수명을 곧 다하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10년가량을 더 운영할 방침을 세우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의 첫 단추인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 자료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는 지난 1985년과 1986년에 각각 만들어져 사용기한 40년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2025년과 26년이면 수명이 끝나는데 정부는 한빛원전 1, 2호기를 각각 10년씩 더 사용할 방침을 세우고 지난 6월부터 관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명 연장을 위한 첫 단축격으로 한빛원전 반경 30km에 있는 지자체에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해 주민 공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해 작성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의 내용과 검토 절차를 두고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 곳곳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빛원전이 발행한 평가서를 접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불만입니다. 평가서 자체만 수백 페이지인데다 전문 용어가 가득해 읽기조차 쉽지 않은데 10일 안에 검토를 마쳐야 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자력 분야는 일반인들이 거의 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퍼져 있어도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내용들이라 어렵고 긴데 주민들의 관심사인 중대사고와 관련한 내용은 부실한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 등의 내용이 두세 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중대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피 경로 그리고 주민 피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고요. 이에 대해 한빛원전 측은 초안이다 보니 내용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민에게 평가받기보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문서다 보니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설명자료라든지 또 요약본을 또 요약을 해가지고 요약본 등 그 주민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보충 자료를 또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한빛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는 주민 공람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 5월 제출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수명을 연장할지 말지를 내년에 심사할 계획입니다. 한빛원전 수명 연장의 첫 단추부터 부실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은 취임 당시 제2의 창사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전이 부채 200조 원을 기록한 데다 에너지 시장이 다변화하는 등 사상 초유의 위기라고 판단한 건데요.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전기료 인상 등을 해결 방안으로 내놨지만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는가 하면 필요한 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달 취임 당시부터 줄곧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누적 적자 47조 원, 부채 200조 원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국제연료의 가격 상승 등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동철 사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21kW당 25원 정도 상향 조정하는 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정도의 그 인상률은 우리 국민 경제가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40%를 올렸는데 어떻게 더 지난 5월 발표한 자산 매각 등의 자구 노력 방안도 대부분 실행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산 매각은 서울시의 계획을 바꿔야 되는 절차상에 조금 지연이 있고요. 또 임금 반납이라든지 성과금 반납은 노조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역시 당장 성과를 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한전은 특수 목적법인 SPC를 설립해 전북 고창 등의 해상풍력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매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 부처 협의 등에 2년가량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입니다. 무엇보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소극적인 현 정부의 기조 속에서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내부 논의를 거쳐 법안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장의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도 자산 매각도 어렵고 장기적 성장 동력이 될 사업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 최근 김동철 사장이 몇 주 안으로 특단의 자구안을 마련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무엇보다 이를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분양 전환을 놓고 기나긴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임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업체가 분양 전환 시점에 편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적용 시점이 논란인데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읍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분양 전환 과정에서 우선 분양을 둘러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법적 다툼으로 진통을 겪었던 곳입니다. 3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지난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이후 전체 850여 세대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분양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쁨을 누리기까지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 100세대 정도는 조만간은 항소심 판결 나면 거기도 등기전 예정이고 사실은 임차인들이 좀 힘들어지지 않게 좀. 하지만 아직도 여러 임대 아파트들이 분양 전환을 놓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시기 아파트 건설사가 우선 분양에서 탈락한 세대들을 다른 임대 사업자에게 매각했고 이 임대 사업자는 또다시 개인에게 쪼개서 팔았습니다.
일부 임차인들이 우선 분양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며 제기한 법적 다툼은 수차례 매각이 이뤄지면서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포기하고 나가는 제도도 있고. 우선 분양 여부를 놓고 줄 소송이 이어지는 이유는 우선 분양 시 업체가 이익을 볼 수 없지만 부적격 세대는 시세에 가까운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쟁 사례를 막기 위해 2020년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은 임차인이든 제3자이든 분양 전환 가격 이하로 매각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입니다. 임대주택 분양을 하면서 특별법에 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기존 임대주택 사업법에 적용을 받느냐 두 가지 문제인데 소모적인 분쟁을 막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 7월 붕괴 우려가 제기됐던 목포시 호남동 소재 5층 상가 건물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목포시는 해당 건물에 해체 허가서가 발급됨에 따라 어제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며 5층 구조물을 해제하는 데는 일주일가량 소요되고 다음 달 15일까지 집안 정리 등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0년 준공된 해당 건물은 지난 7월 건물 기둥 파열로 붕괴 우려가 제기됐으며 긴급 보강 작업을 마친 뒤 철거 절차가 진행돼 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수거된 해양 쓰레기가 12만 6천여 톤으로 이 가운데 플라스틱이 84만여 개, 92%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수거량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이 아닌 지자체에서 수거한 양은 11만 1천여 톤인데 이 가운데 전남의 수거량이 3만 4,671톤으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는 목포중앙병원, 넥슨재단과 함께 전남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넥슨재단 기부금 50억 원 등 모두 9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목포시 석현동 중앙병원 1,3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돼 오는 2024년 개원될 예정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근현대 한국 나전칠기 134점의 작품들이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뛰어난 수준의 작품들이 전국체전 기간 동안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 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전 57로 꾸며진 한 폭의 금강산 산수화가 밥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산봉우리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나뭇가지 하나하나에도 섬세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근대 한국 나전칠기의 시작으로 불리는 전성규 장인의 산숨은 나전 57 대골반입니다. 박쥐와 쌍봉, 쌍학 등이 국화와 무궁화 문양과 함께 정교하게 표현된 나전 57장. 무형문화재 김봉룡 장인의 나전 57장으로 감정 가격만 6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5월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작품들로 구성된 현대 한국 나전 36인전. 이 전시회는 손 전 의원이 18년 동안 수집한 134점의 나전칠기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컬렉션을 하실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또 그리고 그것을 기증하셨다는 데 대해서 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시회는 근대 나전칠기의 시족격인 전성규 장인부터 그의 제자인 무형문화재 김봉룡, 송주환, 신복일 장인들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김봉룡, 김태희 장인들의 제자들의 작품과 3배의 오칠을 반복해서 만드는 건칠 작품 등도 선보이고 있어 나전칠기의 변화상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계보를 따라서 스승과 제자를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그리고 또 한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분들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입니다. 목포시는 전국체전 기간 동안 수준 높은 나전칠기 작품 전시회가 개최돼 관광문화도시 목포의 품격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목포시 기증품 특별전
현대 한국나전 36인전은 오는 12월 10일까지 2개월 동안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개막해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매일 저녁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와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형색색 화려한 광채의 레이저 쇼가 가을밤을 수놓습니다. 최근 중건된 휘경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현란한 빛의 향연이 올해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립니다. 불상 형상을 닮은 인공지능 로봇이 관람객의 얼굴을 관찰하고 분석한 뒤 그럴듯한 조언을 내놓습니다. 그 고통을 극복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것이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탁구채를 흔드는 세기에 따라 튕겨져 나오는 공의 속도가 달라지고 세계 지도 위에 놓인 큼직한 핏방울은 분쟁 지역을 찾아 연신 움직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올해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들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국내외 미디어 아트의 최신 경향을 한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미디어 아트는 시각을 갖다 조금 연장한 게 미디어 아트냐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확장돼서 융합형, 말하자면 융복합형 미디어 아트라서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서 낯선 예술 영역을 개척해 가고 있는 광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요 무대를 지난해 3월 광주 구동에 문을 연 미디어 아트 센터, 즉 지맵 앞 광장으로 정하고 공연과 시민 체험 프로그램의 비중을 늘려 시민들과의 접점을 늘렸습니다. 광주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화된 재료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견주어서 저희가 앞서 나가는 그런 지맵을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나흘 동안의 축제 기간 행사장 주 무대에서는 미디어 아트와 전자 댄스 뮤직, 뮤지컬과 거리 공연 등이 만나는 콘서트가 차례대로 마련될 예정이어서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무안의 한 논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콤바인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오늘부터 열리는 가운데 목포에서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이어집니다. 목포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는 오는 내일 8시부터 전국체전 기념 목포해상 W쇼가 목포 플렉스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2023 서남권 뮤지엄 페어가 열리고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야외 무대에서도 오는 15일 가을음악회 연풍 연가가 개최됩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이 목포를 방문해 교육 현안 등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영암 호텔 현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육 협력과 미래 교육, 글로컬 교육 박람회 준비 상황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환영사를 통해 내년 전남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의 주제인 글로컬과 미래를 설명하고 시도교육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2024학년도 전남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181명 선발에 817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치원 교사는 20명 선발에 423명이 지원해 21.15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2024년 2월 2일 발표 예정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우리 지역엔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나타나겠고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 전남 북부는 한때 비가 지나겠지만 목포를 비롯한 우리 지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맑은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주말 동안 목포의 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15도, 한평과 영암 12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목포 22도, 한평과 영암이 24도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진도 13도, 장흥 1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진도와 장흥이 23도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의 하늘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1시 36분입니다. 당분간 목포는 뚜렷한 비 소식이 없고요. 다음 주 중반 아침 기온이 떨어져 서늘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폐렴구균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폐렴구균은 폐렴은 물론 혈액이나 뇌수막을 침투하여 침습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화이자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 13으로 예방하세요. 우리는 말한다. 누군가의 행동이 예측대로 흘러갈 때. 와, 진짜 과학이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시작된 거야? 침대는 과학입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함께 걸어온 50년, 미래로 여는 100년. 제50회 고창 모양성제. 570년 역사를 품은 고창 모양성에서 세대를 넘나드는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다채롭고 신선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제50회 고창 모양성제.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무안에서 가볍게 떠나는 세계여행. 신비한 물의 나라 라오스. 미식의 나라 대만은 어때요? 관광부터 힐링까지 알차게. 올겨울 행복한 힐링 천국으로 떠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이 영산호 가구단지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위니아 딤체, 금성 침대, 에몬스 가구, 식탁, 돌침대, 세라믹 침대, 사무용 가구까지 축구장의 2배!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주행의 변화를 넘어 일상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볼보 티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2.0과 함께 새로운 오늘을 만나보세요. Volvo. 비렉스 안마의자 페블. 처음이죠? 이런 안마의자. 코에이 비렉스.